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버섯순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방송되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방송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엮어보았습니다. 13일, 14일은 음악 특집이었던 관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우선 15일 방송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우이동 낙타 바나나 마녀는요, 마왕 안녕 뽀뽀 라는 말이지 SBS처럼 지방 민영 방송국에서 리포터도 하고 MC도 하고 있는 마녀야. 방송국에 가면 완벽한 빛의 여인으로 변신을 하지. 나도 놀라요, 내가 내 완벽한 변신에. 하여간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왜 TV 편성표, FM 편성표 이런 거 붙어 있잖아. 문득 고스트 스테이션 이게 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때마침 엘리베이터는 혼자 탔고, 그래서 들고 있던 유성펜으로 이렇게 씻고 있어? 그러고서 거기다가 적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나 환자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무지무지 반갑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 추측에는 주로 스포츠 캐스터 하는 아저씨가 적은 것 같아. 그 사람 눈 주위에 이 다크서클도 있고 왠지 모를 음산한 그런 기분이 느껴졌걸랑. 그리고 나는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하늘색이 참 좋아요. 오늘 햇살이 어쩌고 막 이런 건전한 멘트, 이런 멘트도 날렸다. 아무도 내 이 음산하고 서늘한 기운은 모를 거야. 뭐 정리는 마왕이 대충 알아서 하리라 믿어. 예, 우리 암흑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빛의 세계에서 암약하면서 빛의 인간들에게 들키지 마시고 지귀를 유지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한날 한순간 일어나 이 빛을 뒤엎고 세상을 어둠으로 뒤엎는 날, 다 우리 자매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우이동 낙타 바나나 마녀, 이 방송국 리포터 경험이 있는 식구가 생긴 거니까 나중에 공짜로 쓰게. 주소 적어놔. 마왕, 나한테 정말 1억이야? 네, 그러깁니다. 자, 오늘 첫 곡은 I'd rather be liberated. I find myself captivated. Stop doing what you keep doing it too. I'd rather stay bold and lonely. I dream I'm your one and only.
카타토니아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5일 방송분인 마왕은 아티스트가 아닌 아이돌 스타 발언과 그 피드백 들으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면 어떤 우상을 이야기할까요? 네, 꽃미남 배우들, 가수들, 예쁜이 언니들, 나 이외의 아이돌을 좋아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저요? 무슨 서운한 말씀하세요? 전 아이돌이에요. 아티스트 아니에요. 전 아이돌이고요. 아티스트는 저보다 좀 나이도 좀 더 먹고 가령 뭐 유부남이고 점점점 계속 터집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리고 얼굴이 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티스트. 왜 그러세요? 저는 얼굴 돼요. 전 춤도 돼요. 의심스러우세요? 아니 저는 춤도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를 꼭 아이돌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책상 앞에 다른 브로마이드 붙여놓지 마라. 저는 질투하는 DJ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브로마이드 중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SES 같은 경우에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제 사진 밑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근데 거의 그 열렬한 토론이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 가슴속에 새겨진 한마디. 저 아티스트 아니에요. 저 아이돌이에요.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더군. 여하튼 춤 되고 얼굴 되는 마왕 언젠가 SES와 함께 무대에 오른 날이 있기를. 저의 희망은 무너졌어요. SES가 해체를 했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소원은 참 이 가요계 데뷔해서 지금까지 못해본 일 정말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못 이룬 것이 있다면 SES와 한 무대에 쓴다는 저의 그 원대한 꿈을 이제는 접습니다. 안녕 SES. 농담 같지? 지금 웃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들. 깝깝해. 구라대 마녀였고요. 보랏빛 마녀. 휴휴휴휴 호흡 가다듬고 심호흡 한번. 후유유유 어떻게 마왕 이불에다가 컵라면 엎어버렸다. 1시 55분경 고스를 듣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서 귓구멍에 이어폰을 끼고 건전한 마음으로 방에 불을 끄고 양반다리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1시 56분이 되자 어디선가 꼬르륵 이 소리는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어.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집에 아니 계셨어. 지금도 아니 돌아오셨지. 아마도 둘이서 룰루랄라 유흥문화를 즐기러 가신 듯해. 아마도 고스 끝날 때쯤 술이 만땅이 되셔서 들어오실 듯해. 좋겠다. 하여간 그래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찾았지. 베스트 브랜드 컵라면. 고스 시작 전까지 먹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기 위해 손과 발이 안 보이게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캐캐캐. 근데 왜 우리 마녀들은 웃음소리가 다 이런 식입니까? 캐캐캐. 남자 만났을 땐 호호호.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시켜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어지죠. 그리고 우리 얘기가 계속 오늘 돼야 될 것 같은데 밥 먹을까요? 예, 어머 청국장 전 청국장 솔직히 죄송해요 전 못 먹어요. 속으로 야 이놈아 내가 청국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맛있는 걸로 시켜주세요. 3차 이제 남자가 흑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흑심으로 된 통단결. 저 술 한 잔. 어머 잘 못 마신데. 소주 잘 못 마셔요. 반 잔씩만 주세요. 그로부터 20분 뒤. 마 쫌생이처럼 따르지 말고 팍팍 부어봐. 멱살 잡고 그다음에 벽에 밀어붙이기. 우리 모든 최종 마지막 장면이 이거죠. 벽에다 밀어붙이기. 니 내한테 반했지. 캐캐캐. 웃음소리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하여 1시 59분에 흰쟁반을 들고서 룰루랄라 방으로 들어왔다. 뿌듯뿌듯 이제 먹어보자 하여 허리 굽혀 쟁반에 젓가락이 가려고 할 때 내 눈앞에 의자가 보이더라. 내 방이 원래 산만해. 설명 안 하셔도 합니다. 그 산만함 가운데 이유 모르게 놓인 의자를 유용하게 써보겠다는 뜻에 김치와 컵라면, 볶은 오뎅이 놓여진 쟁반을 올려놨지. 그러고 나니까 정각 2시
마왕의 목소리와 함께 후루룩 면발을 씹기 시작했다고. 마왕이 꿍시렁거릴 때 후루룩거리면서 마왕 말이 뭐라 옳소 그래 캐캐캐 뭐 이러고 있는데 면발은 온데간데 없고 건더기와 국물만이 남겨진 컵라면을 부여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흐뭇한 트림 아니에요? 그리고선 이어폰과 CDP를 손에 쥐고 물을 마시려고 일어섰어. 그리고 한 발을 내딛던 순간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뭔가가 내 허벅지에 걸렸고 그 뭔가는 내가 자려고 펴놓은 이불 위로 추락했지. 앞불싸. 이불 위로 곤두박질한 그 무언가는 방금 행복해하면서 먹었던 컵라면 사발이었던 거야. 흑흑흑 눈물이 나려 하네. 이불 위의 상황은 최악이었어. 조금 남긴 면발하며 버섯, 파 등에 건더기하며 불띠 붉은 국물하며 그 순간 멍하더라. 멍. 약 5초 동안 굳었어. 만화의 한 장면. 그리고 수습에 들어갔지. 아까 세수하고서 던져둔 수건을 챙겨들어서 이불을 닦기 시작했어. 핫 눈물. 벌써 모든 국물은 이불 깊숙이 스며든 후였지. 이를 어쩜 좋담. 그래.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난 오늘 밤 컵라면을 먹은 적이 없어 하면서 막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했어. 꽁하고 비슷하네, 꽁. 이 꽁이 사냥꾼한테 쫓기면은요, 집더미나 이런 데로 막 쏜살같이 가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든 채 머리만 집더미 위에다가 박는데요. 그런 다음에 지 눈에는 사냥꾼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만 박고. 그러니까 이 괴기용화 무서운 장면 보다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TV를 꺼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장면 나오다 하고 무서우면 이렇게 쿡 쓰러지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외면. 난 본 적이 없어. 이 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꿩증후군을 이제 다른 말로는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도 하는데 수습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불을 그대로 말리셨다가 그 이불을 조각조각 내서 나중에 스프가 모자랄 때고 이불 조각을 국물에다 넣고서 이렇게 끓이면 국물이 다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야 너 무슨 표정이 그래? 그게 지금 컵라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 스프들의 원리 아냐. 끓여가지고 그걸 다시 쫙 건조시켜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해놨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풀면 쫙 풀어지면서 뭐 김치라면 뭐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그런 식이잖아. 페이 무슨 스프? 다 그런 거라고. 이불을 말려가지고 다시 끓였어야지. 드라큘라의 티백이 뭐야? 흔적을 없애자. 살며시 뒤꿈치를 들고서 방문을 빼꼼히 열고서 살금살금 거실에 자고 있는 동생이 깨지 않게 두 손에 쟁반을 들고 부엌을 향했다고. 근데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이 이불에서 얼굴을 내밀었고 나는 놀랬지. 동생은 내가 뭔가 저지른 것을 눈치채고 방에서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지. 무서운 녀석. 애원했지. 동생아 누나가 사실 이불에 컵라면을 엎었는데 모른 척 해주라. 엄마한테 이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동생의 태도 누나 물 한 잔 갖고 와. 평소 같았으면 놀고 있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갖다 퍼먹어 라고 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래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줄까 아니면 추운전자에 있는 따뜻한 물 줄까 라고 말까지 해가며 이 망할 동생의 물심부름을 해주었지. 동생을요 그래도 아무래도 친족인데 망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표현이. 우리가 이런 거친 표현들을 서서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부도날 이 동생의 물심부름을 해주었지. 물을 퍼주고서 컵라면 사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검은 비닐봉지로 쌌지.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어. 그리고 창문을 열고 힘껏 하늘을 향해 던졌지.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있고 그 동네마다 쓰레기통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그걸 하늘에다 왜 던져요? 푸케케케케케 그렇게 해서 나의 범행은 알 수 없는 라면 냄새만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지. 이불? 뭐 국물 흘린 이불에서 잔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응? 따뜻하기만 좀 장땡이지. 오늘 밤 그 위에서 자야 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몇인데 귀가를 안 하고 계시는지 어디죠 지금 서성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발그레해지셔가지고 두 분이 손 꼭 잡고 우리 그때는 막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시간 새벽 3시 15분이다. 곧 현관문을 열어 제끼고는 신발장 앞에다 두 분 다 꼬꾸라지실 듯해. 자고 일어나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야. 전에 그런 두 분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다행히 사건이 부모님이 유흥문화 즐기러 갔을 때 발생해서 다행이야. 글을 맞춰야겠다. 곧 귀가하실 듯해. 마무리는 마왕이 알아서 해. 하여튼 나는 오늘 컵라면 냄새 펄펄 나는 방에서 라면 국물에 흥건히 젖은 이불 위에서 잠을 자게 된 신세가 되었어. 마왕도 영숙 언니가 밥 안 해준다고 하면 컵라면 먹을 때 이불 옆에서 먹지 않도록 조심해. 이불 빨래 하려면 허리 나가. 신혼이면 허리가 생명이지. 캐캐캐. We got the afternoon. You got this room for two. One thing I've left to do. Discover me, discovering you. 1 mile to every inch of your skin like porcelain. One pair of candy lips and your bubblegum tongue. And if you want love, we'll make it. Swim in a deep sea of blankets. Take all your big plans and break 'em. This is bound to be a while. Your body is a wonderland. Your body is a wonder. I will use my hands. Your body is a wonderland. Something about the way the hair falls in your face. I love the shape you take when crawling towards the pillowcase. You tell me where to go, and though I might leave to find it, I'll never let your head hit the bed without my hand behind it. You want love? We'll make it. Swim in a deep sea of blankets. Take all your big plans and break 'em. This is bound to be a while. Your body is a wonderland. Your body is a wonder. I will use my hands. Your body is a wonderland. Never speaking again. I will use my hands. Damn, baby, you frustrate me. I know you're mine, all mine, all mine. But you look so good it hurts sometimes. Your body is a wonderland. Your body is a wonder. I will use my hands. Your body is a wonderland. Your body is a wonderland. Da-da, da-da-d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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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메이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6일날 방송되었던 우리가 남이가에 대한 마왕의 썰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백두산 갈아서 말 먹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멋진
이 호쾌한 시를 남겼습니다. 남이 장군. 아주 젊은 나이에 대장군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 장군이냐, 우리는 그런 장군, 이런 군인 혹은 위인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 예? 유앤미 가사 모르세요? 난 무비 스타. Warrior is just warrior. 우리는 뭐 스타도 아니고 그냥 우린 단지 우리일 뿐. 그 앨리스 쿠퍼의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거죠. 아주 그런 소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나왔던 가장 어떤 야비한 그런 멘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에이, 방송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 또 계속 가. 굿 샬럿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8일날 방송되었던 대마녀 대답하는 마녀의 마왕은 밤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와 알칼리 마녀의 마왕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연 들으시겠습니다. 4번이야. 마왕 요새 돈 없어서 택시 운전한다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이 내가 봤어. 바로 그 주장입니다. 알칼리 마녀가 요새 마왕이 방송을 소홀히 하는 진짜 이유. 이 사람들이 아니 제가 정말로 방송을 소홀히 한다라고 그거를 완전히 못 받고 있네요.
내가 어제 오후에 잠깐 시내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올라타고 보니까 갑자기 아주 익숙하고 음산하고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새벽 2시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크한 기운 말이지. 자, 잠깐만. 혹시 그렇다면, 그래서 조심히 기사 아저씨 얼굴을 힐끔 쳐다보니 흑흑흑흑 마왕 마왕 더 이상 안 숨겨도 돼. 아무리 세상의 전부는 돈이라고 해도 말이지. 방송을 그리 소홀히 하면서까지 택시 운전할 필요가 뭐 있어. 요새 아주 방송하기 싫은 기색이 다 아니 들린다 싶더니 아이고 택시 운전하느라 그래 얼마나 힘드셔. 내가 마왕 택시 탄 것만 해도 이번이 3번째 걸랑. 어쩐지 그 다크한 기운하며 탈 때마다 고요하며 어두침침한 분위기하며 음악도 안 틀어요. 더욱이 급한 성격 다 드러난 운전 실력에 저 익숙한 카리스마가 매우 미심쩍었단 말이지. 더욱이 나 그 택시 타면서 한 번도 그 아저씨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탔을 때는 너무 놀라서 계속 얼굴을 이리저리 봤고, 2번째는 또 탔다는 생각이 더 놀라서 긴장한 바람에 굳었고, 3번째는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저 아저씨? 백미러로 힐끗 쳐다본다. 역시 마왕답다. 저기요. 혹시 아저씨 큰 소리로 신의 차리자. 갑자기 굳어지는 이란 역시 마왕이야. 에이 맞잖아요. 아저씨 마왕 맞죠? 풋 비웃는 표정을 하며 앞을 응시하는 운전사 아저씨. 오, 저 여유로운 표정. 그래 역시 마왕이다.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비웃으면서 운전을 계속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돈 딱 쥐어주고 그냥 내렸지. 목적지 도착하고 아저씨가 역시 지난번처럼 돈 내느라는 제스처로 손을 쑥 내밀길래 마왕 냅다 소리 지르면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거스름돈도 안 받고 후타닥 내렸다고. 거스름돈 800원이었는데 이 정도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탰을 수 있겠어? 특별히 마왕 택시 탔을 땐 거스름돈 안 받을 테니 나 예뻐해줘. 크크. 그리고 오늘 머리 하나로 묶고 검은 패딩 입고 마왕이라고 소리 지르는 아야. 다음번에 또 보세. 참, 그 마왕 택시 번호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서울 334 은빛 차량이야. 맞지? 크크 딱 걸렸어. 오늘 첫 곡은 파스텔의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저 서울 334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애가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줄은 알겠는데 그냥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완전히 넋이 나가거나 아니면 저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들 나사들이 하나씩 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데 제가 저희 식구들의 그 짱으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조아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크게 불쾌하진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컴플렉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8일날 방송되었던 아르바이트로 학 1000마리 접은 것 밖으로 날려보낸 사연과 19일날 방송되었던 그에 대한 피드백 사연입니다. 마왕은 학 1000마리 접어봤어? 소울레스 마녀인데요. 학 1000마리. 초등학교 때 김성희 씨 주려고 김성희 씨 주려고 학 1000마리 접어보려고 그러다가 이건 남자가 여자한테 보내는 종류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SES 주려고 학 접다가 2마리 접다 말아. 안녕 마왕, 내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어. 바로 종이 학 1000마리 접기. 집 앞 꽃집에서 1000마리 접으면 얼마를 준다길래 허벌 입 찢어져서 바로 종이 받아왔지. 남친한테도 안 해본 짓거리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요. 그게 처음에는 서툴러서 마지막에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학구멍 막 찢어지고 불이 돌아가고 그랬거든. 왜 알잖아 우리 마녀들 성격. 예, 저는 소울레스 마녀가 마왕은 학 1000마리 접어봤어? 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보냈길래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이런 쪽으로 글이 갈 줄 알았거든요. 1000마리 접으면 얼마 준다길래 내가 입 찢어져가지고 지금 예, 이 상황이군요. 요즘에는 숙달이 잘 돼서 아주 멋진 학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후유증이 좀 있나 봐. 과외 시간에 무의식 중에 문제집을 삼각형으로 곱게 접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해. 어제도 고스 들으면서 연락 학들을 생산해내고 있었지. 근데 이 마왕이란 사람이 이번에도 15분 남겨놓고 방송을 날로 먹겠다네. 열이 받았지. 아이씨, 그리고 열을 식히려고 창문을 딱 열었지? 응? 그때 내 손목에 학들 넣어둔 가방 걸려 있었지? 창문 열고 밖으로 팔 쫙 펴고 기지개 폈지? 응? 가방 뒤집어졌지? 학 다 날라갔지? 마왕, 어제 마왕이 시계 보다가 급식 다 엎었다는 소리 듣고 푸하하 바보 아냐 그러고 연락 비웃었거든. 근데 이게 뭐야, 나도 그럼 이제 마왕이랑 같은 레벨인 것이야? 시계 보다가 우유 엎은 애하고 학 1000마리 엎은 애하고 같은 레벨로 놓기는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양보할게요. 고수하시죠. 저 한 마리가 돈땡이인 거를 이걸 레벨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엄마가 잠기가 허벌밟거든. 곰곰이 생각하는데 마침 아저씨가 하나 지나가더라고. 저기 아저씨 거기 발밑에 학들 좀 일로 날려주실래요? 우리 집 약간 높은 2층. 그 아저씨가 야 젊은 아가씨가 이런 쯧쯧 하는 표정으로 나를 한 5초 물끄러미 보더니 가더라. 그때 내가 잠시 흥분한 나머지 내 복장을 잊고 있었던 거야. 간만에 옷장 정리하면서 꼬마 때 입었던 어여쁜 치마들을 하나씩 입어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마침 그때 내 복장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나올 법한 윗도리에다가 시뻘건 주름 치마에다가 허연 턱바지 그리고 목장 아줌마들 쓰는 허연 모자까지 내가 봐도 가히 환상이더구만. 그 학들 그냥 포기했죠.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보니까 수백 마리의 학들이 사람들 발에 장렬하게 전사해 있더군. 아, 마왕 슬픈 밤이야. 마무리 알지? 네, 글을 리얼하게 제가 읽어보려고 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더군요. 안녕 마왕, 어제 사연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었어. 난 종이학을 최대 2만 마리까지 접어본 적이 있어. 처음 시작은 대학교 4학년 때던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생기면 그동안 비록 누군지 모르지만 널 기다리며 좋은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접었어. 라고 말하면서 주려고 10,000마리를 접기로 했거든. 왜 하필 10,000마리냐고? 그만큼 간절함에다가 1000마리는 너무 흔하잖아.
근데 10,000마리를 1년이 채 안 돼서 다 접었는데 어라? 아직도 애인이 없네. 그래서 뭐 10,000마리 추가로 더 접기로 했지. 결국 14,300마리인가에서 여자친구가 생겼고, 비록 오래 사귀진 못했지만 헤어진 다음에 남은 거 다 채워서 20,000마리를 만들었어. 처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동안 비록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널 기다리며 좋은 남자. 야, 이거 빛의 세계 애냐? 라고 생각했더니 이거 어둠의 자식 맞는데. 하여간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그래서 14,300마리째에서 여자친구 생기고 헤어진 다음에 남은 거 채워서 20,000마리 다 만들었다, 결국. 분량이 장난이 아니더구만. 날개를 펴지 않았어. 펼 엄두도 안 나고, 그게 큰 유리병 4개를 가득 채우더라고. 그걸 하나로 포장을 해서 택배를 불러서 보냈지 뭐.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살려는지, 혹시 나처럼 식구가 돼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 이후로 아직까지 솔로로 지내서 더 이상 학 접을 일은 안 생기더구만. 그죠? 지금까지 솔로로 지내고 있죠? 더 이상 학 접을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에휴, 근데 좀 씁쓸하다. 마왕말대로 종이학은 정성 이전에 그만큼 선물 받을 사람 생각했던 증표 같은 게 아닐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접어서 팔거나 사서 선물한다니 점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어제 방송 덕에 한동안 잊었던 옛 추억이 떠올라서 잠시 추억에 잠길 수 있었어. 그럼 마왕 건강해.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변태미라 합니다. 이 말투로 보자면 굉장히 다정다감한 상냥한 이 미래의 사랑을 곱게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소년형의 남성으로 보이지만, 이 변태미라라는 아이디가 뭐 달리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성이라고는 하셨지만, 이 정성이 지나치거나 정성의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면 이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을 또 한참 지나치면 이게 공포가 돼요. 이른바 스토커라는 거죠. 이 누구를 만나도 스토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로 밖엔 보이지 않아요. 예?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14,300마리를 학을 접었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그림에 따라 얼마나 틀립니까? 요쪽 만화에, 우리 쪽 만화에서는 그동안 비록 누군지 모르지만 널 기다리며 좋은 남자 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접었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여성 만화, 순정 만화 이런 쪽입니다. 그림 뭐 예술의 라인 예쁘게 빠지면서 반짝반짝. 근데 저쪽 여자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공포 만화예요. 그동안 누군지 모르지만 걸리기만 해라 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14,300마리를 접으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야 걸려들었구나 푸아. 이런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야, 너 약간 사이코 같아. 얘 진짜 좀 이상해. 무서워. 그래가지고 바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났더니 다음날 띵동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그 20,000마리 학이 까득까득 날개도 못 피고 차곡차곡 접혀가지고 가득 든 병이 큰 게 4개가 집 앞에 두둥 온 거야. 울었을 걸 막 병 깨면서 엄마 얘 어떻게 그래서 이상한 놈 만나고 다니지 말랬지 막. 그 다음엔 계속 눈밑이 까매져서 학을 접고 또 접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나중에 이 변태미라 씨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들 낳아서 살면 예술이겠네요. 애가 아빠 학 접어줘. 그럼 응. 자 오잉 띠용. 왜 또 접어줘? 자 학! 아빠한테 말해봐, 그래, 학! 아빠가 한 학해! 몇 개나 접어줘? 오늘대로 3,000개? 학은 예술로 잡겠네요. 축하합니다. 아, 정말. 변태미라 씨 아직까지도 여자친구가 없죠, 그 이후로. 14,300마리로 기껏 사귄 여자친구 하나 날리고, 그게 20,000마리 보냈다는 게 소문이 퍼져서 지금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학 그만 접고 나가서 지나가는 언니들도 좀 꼬셔보고 말도 좀 걸어보고 뭐 좀 해보세요. 학만 접는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아요. 그 14,300마리 접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정말 아무한테나 시비만 걸었어도 저 언니 저랑 잠시 대화해 보지 않으실래요? 뭐 이런 거 말고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야! 이러면서 지나간 여자한테 시비 걸어도 딱이 맞은 걸 인연으로 해서 여자친구가 생긴다든가 뭐 그래서 한 3,000마리에서 7,000마리 정도 사이에서 생겼겠다. 어떻게 14,300마리가 되도록 여자친구를 못 만들고 그걸 학을 접고 앉았어요. 학을. 아 정말. 그래서 그때 잠깐 헤어지고서 학 2만 마리 받았던 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걔한테 야 너 좀 그래도 정성을 생각해서 좀 만나지 그러냐. 그때 걔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오빠 학 뗐어.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하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 약한 말이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못다 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 되어 아픈 내 가슴에 맺힌다.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하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 약한 말이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을 나에게 전해주며 울먹이던 너 못다 했던 우리들의 사랑 노래가 외로운 이 밤도 저 하늘 별 되어 아픈 내 가슴에 맺힌다. 전영록의 종이약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9일날 방송되었던 양아치에게 우산 헌납한 사연 들으시겠습니다. 마왕, 나 양아치한테 선행을 베풀었어. 환장 좀비예요. 나는 모범생 식구인 환장이라고 해. 난 오늘도 어김없이 학원이 2교시 시작할 시간에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집 밖을 나왔지. 근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고. 학원에 가보니까 우산 가지고 온 애들이 반밖에 없더라. 나 나오기 전에 얼마 안 돼서 비가 내렸나 봐. 지루한 수업을 듣고 집에 갈 시간이 돼서 건물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긴 녀석 앞에서 우산을 탁 피면서 이렇게 말했어. 생글생글 집이 어디야? 그 녀석 저기 저쪽으로 왼쪽을 가리키면서 그래 잘됐다. 난 반대쪽이거든. 잘 가고 내일 보자. 난 그 녀석의 불아리는 눈가를 피하려고 빨리 걸었어. 두둥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여드름 무지하게 많은 마왕이 말한 전형적인 양아치 둘이서 오더라고. 참고로 우리 동네 마포야. 강북의 메카지.
물에 쫄딱 젖은 몸매가 드러나더만. 시선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 깔고 가는데 내가 좀 소심하거든. 그 애들이 이러더라. 야, 우리 지스키 우산 뺏을까? 양아투. 그럴까?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미안하게.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푸헐. 에, 미안해, 이씨. 야, 좀 와봐라. 멀뚱멀뚱. 에? 왜요? 야, 형아들이 옷이 좀 젖어서 그런데 우산 좀 줘봐봐라. 멀뚱멀뚱. 속으론 쫄았다. 양아투. 야, 좀 줘라. 아, 여기서 이제 양아와 건달의 차이. 건달은 이제 우산을 뺏지도 않지만, 우산을 뺏으면, 우산,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데, 양아는, 야, 좀 줘라! 아, 정말 갈등했어.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기는 쪽팔리고 안 주면 맞을 것 같고, 그때 갑자기 생각이 팍팍 들더라고. 아, 저기요, 형. 저기 앞에가 우리 집이거든요. 집에서 우산 꺼내서 드릴게요. 양아투 점점점점 양아원 점점점. 얼마 후 난 집에서 우산 2개를 꺼내 들고 그 양아치들한테 자요. 그런 우산을 줬어. 양아들이 좀 뻘쭘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가더라. 마무리 잘해줘.
스웨터의 별똥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특집으로 마련된 고스 하이라이트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마왕의 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